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 지난 토요일에 이 최대집 대표 대선 후보 이 기자회견에 다 참여해가지고 뭐 집에서도 아마 락 TV를 중심으로 다 시청을 했을 텐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촐하게 했어요. 대선 후보의 출판 기념식인데 오늘 저 김종인 씨 대선 후보도 아닌 그냥 선대위원장 한이만이 하는 그 사람 그 출판 기념회 오늘 그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그냥 모든 대권주자들이 윤석열 패거리뿐 아니라 김동연까지 밀고 간 거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대선이 이제 거의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지금 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이 최대립 대표 이제 출판기념회는 이제 조촐하게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아마 우리 독자분들이 좀 별로 그렇게 이 유튜브 불맛이 별로 안 날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의 줄선이 개들이들이 막 너무 환호하고 이러니까 별로 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미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기게 되고 그러면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뭐 10% 20% 지지율을 벌리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이재명의 목을 따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가 아마 이제 윤석열 쪽의 개돼지들이 그냥 풀 발기하는 완전히 풀 발정하는 그 사태까지 가니까 그게 한 이번 달 말 혹은 뭐 다음 달 초까지 그거는 뭐 이제 예상이 된 거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이 윤석열 팔다리 하나씩 잘라실 때 그 미친 개돼지들이 막 비명 지르는 거 아마 아비규환의 모습까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인간의 그 희노애락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년 대선 때까지 막 다 터져 나오면서 뭐 추태면 추태 뭐 희극이면 희극 뭐 그럼 볼 거 안 볼 거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한 발씩 떨어져 가지고 좀 이게 감상하는 차원에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은 그 사실 저희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현재로서 정치판을 아주 깊숙이 들어가거나 날카로운 안목이 없는 대부분의 어리버리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확정됐구나. 그렇게들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좀 보편적인 거죠. 아마 그래서 지금 보수파리들의 거의 99%가 다 이제 윤석열의 대통령이 되고 우린 줄 서서 이제 뭐 얻어먹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 극소수의 이제 사람들만 이거 병신들 진짜 이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을 둘러싼 정말 추잡한 밥그릇 싸움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윤석열에 줄 서서 그동안 못 먹었던 이 배를 채워보겠다는 저 인민당의 하이에나들.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제 이 이준석이 얘기한 그 하이에나는 뭐냐? 저 인민당에서 이제 내년 지자체 때 뭐 구의원이나 뭐 구청장 해먹으려고 그냥 쫙 기다리고 있는 하이에나들. 자, 여기가 딱 안선전에 줄 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깥에 그러니까 하이에나 축도 못 끼는 애들. 지금까지는 저 장외에서 박근혜 만세 해가지고 돈 뜯다가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뭐 좀 얻어먹으려는 한마디로 태극기 변절자 개돼지들. 이게 지금 뭉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이너서클이에요. 개돼지들이 바깥에 있는 애들. 어쨌든 이 좀 정상적인 평론가나 농객이 있다면은 이게 뭐냐 이 캠프라는 데가 이제 대권을 만드는 캠프인데 하이에나 날파리 떼들 저 바깥에 미친 개돼지들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시대도 없었던 최악의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캠프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농객들이 야 이거 심하지 않냐 이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실은 그 개돼지만도 못한 김종인 이준석 하이에나 때만도 못한 김종인 이준석이 이 더러운 놈들아 손 떼라 이놈들아 해가지고 지금 칼을 들고 하이에나들과 개돼지들 목을 치겠다고 지금 칼을 확 빼드는 있는 상태인데
맞서고 있는 상태. 전쟁. 이거 뭐 전쟁이 이재명하고의 이 윤석열 전쟁보다 더 큰 피바람이 불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하이에나나 개돼지 시각으로 볼 때 저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김종인이가 무슨 선거의 왕자? 무슨 80세 할아버지 왕자인지 모르겠는데 김종인이가 선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김종인이는 국회의원을 5번 했는데 모조리 비례대표로 했고, 김종인이가 대선에서 그나마 좀 역할을 했다는 게 2012년도 대선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 그때 김종인, 이준석 뭐 하고 저 이상돈 이런 이상한 그 비대위원들, 친문 좌익하고 비스무리한 비대위원들을 데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치를 때 이것들은 공천도 안 했어. 그러니까 김종인, 이상돈, 뭐 이준석 이런 것들은 지역구 공천도 나가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뒤에 있었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총선은 이제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각계격파로 지역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절하게 싸워서 그때 이제 이 문재인과 이정이라는 정말 친문 종북의 양 거두가 손을 잡아서 문재인, 이정희, 김정일 세력이 180석 얻는다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2012년도에. 그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혼자 혈혈단신으로 맞붙었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게 그 역전승이 가능했던 거는 박 대통령의 능력도 아니고 그때 그 김용민이, 기억할 거예요. 김용민이 이 팽팽하게 가면서 한 6대4로 몰리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6대4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이쪽이. 근데 김용민이가 과거에 했던 어마어마한 이 성추태 발언, 이게 성폭력도 아니고 뭐 성희롱도 아니고 그냥 뭐 뭐지 할 땐 그거 저 김용민이 유영철이 한번 검색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이거 성희롱은 아닌 것 같고 성폭력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성폭행이라 그러니까 유영철 풀어서 성폭행하자. 이게 하여튼 이것들은 정말 시사되지 막말되지 김용민의 막말인데, 이게 터진 거야. 아마 이 총선 한 20일 앞두고 이게 터졌는데, 김용민은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하면 된다. 유영철을 풀어서 부시, 럼스펠트, 라이스를 성폭행을 해서 죽이자. 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일 밤 10시부터 불 켜는 것들은 모두 다 갈겨하고 12시부터 무조건 성인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쫙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터졌어요. 이게 이제 김용민이하고 지금 김구라하고 둘이 한 건데, 이게 터졌으면은 이 민주당에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이 당 이제 지도부가 이제 문재인이라고 봐야죠. 문재인이 쪽에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은 원래 정리를 못 해요. 이런 것들을 뒤에 김용민이 뒤에 이제 김어준이가 나타나면서, 김어준이가 이제 김용민이를 데리고, 원래는 이제 이런 놈을 이제 숨겨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김용민을 데리고 광화문 광장에 들어와가지고 한 6만 명? 그 당시 6만 명 광장 앞에서 김용민을 데리고 김어준이가 협박을 합니다. 민주당을. 김용민 목 날리면 너희 다 죽인다. 이래가지고 이 무서워서 문재인하고 이해찬이가 이제 김어준이 무서워서 김용민을 못 날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선거가 가면서 진짜 선거 막판 10일은 박근혜 대통령도 안 보이고 저 문재인이도 안 보이고 그냥 김용민에게 모든 게 집중이 돼가지고, 그때 보수의 그 기독교 세력들, 저 에스더 세력들이 이제 김용민 사무실 가가지고 한 몇백 명의 사무실 가서 막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돼서 선거가 그냥 그걸로 수도권에서 3%, 4%, 5%가 빠진 거예요, 민주당이. 그 당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에서. 김용민 난리라고.
이번에 이 부정선거 사기꾼들이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전체 투표가 6, 7%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180석 대 100석이냐? 수도권이 120석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이 다 2, 3% 차이잖아요. 수도권에서 2, 3%만 앞서버리면은 80대 20이 나와버려, 90대 10이나.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앞서 있다가 이게 2, 3%씩 다 뒤집어져가지고 수도권에서 거의 대등한 승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 충청 이제 티켓 이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전승을 해버린 건데, 박 대통령은 자기 역량을 다 발휘했지만은 역전까지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역전된 건 김용민이에요, 김용민이. 그건 그 당시에 정치 전문가들 다 인정하는 거고, 그 싸움에서 박근혜 문재인도 안 보이던 김용민 김어준만 보였던 그 싸움에서 김종인이 할아버지가 뭘 했어요, 하기는. 김종인이가 하긴 뭘 해 자기가. 자, 총선 때 그렇게 이긴 거고, 바로 이제 한 8개월 뒤에 대선은 그때부터 박 대통령 역전을 시켜버린 거야. 총선에 역전시켜가지고 그냥 쭉 간 거예요. 한 번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쭉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총선 때 역전한 힘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겨가는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가지 바꾼 거는, 그 당시 이제 이 2010년대 이명박이 하도 이제 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작용화돼서 비대위원을 작용화로 쓴 건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좌쪽의 공격을 좀 무마시키려고 김종인, 이준석, 이상돈 같은 좌경화 애들을 써가지고 적당히 총선 때는 넘어갔는데, 이제 총선을 이기니까 일정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문재인과 직접 붙다 보니까 이 경제나 안보에서 이제 살벌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NLL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선 때는 다시 우경화 전략으로 나왔어요. 총선 때 사실은 박 대통령 작용화 전략으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총선 때 박 대통령 대해서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엄청나게 깐 글들 아직까지 트위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은 작용화로 승부를 하다가, 이제 대선 때는 이제 자기 원래 이 정체성대로 승부를 해가지고 뭐 이겨 나가는데, 이겨 나가는 과정에서 이 김종인 노인이 자꾸 깔딱깔딱 거리니까 오른쪽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김종인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박 대통령은 김종인이의 목을 쳤죠. 그때 쫓겨났어요, 김종인이는 그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NLL 가지고 승부하다가 이게 막힌 거를, 그걸 풀어준 거는 저죠, 저. 제가 풀어줬죠. 근데 제가 그런 거 갖고 내가 언제 단 한 번으로 내 입으로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엔 내가 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만 2012년도 박 대통령에 대해 이 대선 승리에 대해서 김종인이나 이준석이가 지들이 공이 있다 그러면은 내 공이 걔들보단 커요. 그건 확실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부터 이준석과 이 김종인을 멀리했고, 제가 나가서 진중권 때려잡으면서 NLL 문제가 정리가 됐고, 그때 이준석이는 당에 나와가지고 변희재라는 극우가 설치면서 청년표 다 떨어진다고 음해하고 다녔고, 김종인은 쫓겨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때 김종인과 이준석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종인은 이 지역구 출마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관악에서 이해찬이에게 더블 스코어로 깨졌고요. 이준석이는 노원병에 연속 3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노원병이 작용화됐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노원병에서의 그 과거 당선자들, 2008년도에 홍정욱이가 노원병에서 노회찬을 깨고 이겼고, 안철수가 이겼잖아요, 안철수가. 2013년도 그 재보선 때 안철수가 이겼잖아요. 뭘 작용화가 돼서. 그래서 원래는 한 지역구에서 2번 떨어지면 아웃돼야 되는데 3번 떨어지고 지금 버틴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들은 이제 선거를 많이 뛰는 애들이잖아요, 하이에나들은. 하이에나들 눈 볼 땐 저것들 뭐냐 이거야. 김종인, 이준석이는 선거만 나가면 떨어지는 것들이 무슨 마치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슨 선거의 왕자들인 그냥 사기치고 다녀서 지금 윤석열이가 나눠줄 우리 먹을 걸 뺏어간다. 그래서 막 지금 이제 이 칼 뽑아들고 도끼 뽑아들고 이제 한판 붙으려고 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면 윤석열이는 또 뭐냐 이거야, 이자는. 윤석열이는 법적인 대권 후보로서 이 인민당의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윤석열이는. 안 하고 김종인, 이준석에 질질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와가지고 김종인에게 엎드려 빌고 김종인이는 뭐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이에나들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80노인과 이 탐욕만 있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왜 윤석열이는 기어다니느냐, 이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이 중요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뒤에는 조중동이 있는 거예요. 조중동이 자기들 대리인 내세워서 이 판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두 명과 이 수많은 하이에나와 개들과의 싸움이 지금, 제가 볼 때 현재는 박빙으로 가요. 박빙으로 싸움이. 근데 원래는 박빙도 아니고 그냥 조중동 한 칼로 이걸 게임을 끝내는 게 정상인데 이번 싸움은 지자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이나 떼들이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결사항전. 그리고 게르지들도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코인은 다 떨어졌다. 이제 새로운 코인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배고픈 하이에나와 개돼지들이 지금 워낙에 풀발길해가지고 조중동, 김종인, 이준석 그룹과 지금 싸움이 대등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싸움이 대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김영환이라는 이 핵심 브레인, 그 전여옥, 그 신혜식, 보니까 이쪽에서의 이 하이에나 개돼지 그룹에서의 이 사령관과 이 장수들이 지금 김영환, 전여옥, 이 신혜식 정도 하는데 나름 잘해. 제가 볼 때는 나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 김영환이 워낙 떼돈이니까 바로 그냥 윤석열 캠프의 어쨌든 핵심 인사의 위치로서 당직자 일괄사표 다 내라. 윤석열에게 기회를 줘라. 이런 식으로 큰 공격을 하거든요. 지금 김영환이. 근데 어제 내가 김영환 방송을 보니까 진짜 이 김영환 씨도 정치를 한 30년 해본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엄밀히 하면 이게 싸움이 벌어질 수 없는 거하고 싸우는 거야. 선대위가 뭡니까? 선대위는 후보자가 자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선거를 뛸 수 있게끔 짜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나하고 상의해라, 얘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논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여의도에서.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런 거 처음. 그리고 지금 그 싸움이 정도가 이재명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양쪽의 한 명은 죽어나갈 정도로의 그 살벌한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환 눈에도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선대위 구성하지 말자. 아니, 선대위는 후보가 선거 뛰기를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인데 이게 선대위 구성이 후보 발목을 잡으니까 선대위 왜 만드냐? 만들지 말자 그냥.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사실 그냥 후보가 다니면 돼. 근데 왜 자꾸 그러면 이준석, 이 김종인이는 지들이 선대위를 꾸려서 상황을 자꾸 안 치려 그러는 거냐, 이 김종인이를 저 윤석열 위에다가. 그리고 이준석 본인은 왜 지가 당대표로서 후보의 상황으로 앉으려 그러는 거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핵심은. 이런 것도 보세요. 이거 윤석열 사무총장 압박설에 이준석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에 있는 모든 재정을 후보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후보가 바꿔요. 원래 관례적으로. 거의 대부분 바꿉니다. 안 바꾸는 게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된 다음에 안 바꿨어요. 근데 안 바꾼 이유가 뭐냐? 사무총장이 친박 핵심인 서병수였기 때문에 안 바꾼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바꾸는 건데 지금 이 사무총장을 한기호를 이준석이 임명했잖아요. 그 윤석열은 윤석열 자기 사람 임명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윤석열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이 기본 돌아가는 일의 상식으로는 윤석열이가 임명을 하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도록.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근데 그러면 윤석열이는 이거 원래 한 칸에 쳐야 되거든요. 나 후보 안 해. 난 도저히 이 이준석이 때문에 후보 못 하겠다. 한 칼에 쳐서 끝내야 되는데 김종인 밑에 가서 기어다니고 벌벌겨.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개돼지들 말 들어보면은 윤석열 이미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기어다닐까요? 본인이 아는 거지. 본인 목은 언제 어느 때 홍석현이나 문재인이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중동과 문재인의 대리인인 김종인과 이준석한테 걸리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은 알아요. 개돼지만 모르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이재명하고 오늘 뭐 지지율이 20% 차이 났다면서요. 윤석열이가 뭐 50%, 이재명이 30%라면서요. 대권 3개월 남았죠. 이 정도면 99.99% 이기는 게 맞거든요. 윤석열 본인 힘으로 지지율 50%로 이미 1위 달리고 있으면요. 이준석 이런 따위 그냥 머리끄레기 잡고 쫓아내죠. 당연히 지심이 있으면은. 그게 다 허상이고 홍석현과 문재인이 만들어준 게임 내에서의 가상현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겁니다. 반대로 이준석과 김종인은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이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습니까? 얘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거 조만간에 짓밟힌다는 거. 이걸 이제 개돼지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하이라따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나는 이게 김영환 씨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거를 조만간 간파하지 않을까? 근데 김영환 장관은 글쎄요 지금은 만날 필요 없지만 한 달 뒤면 만날 텐데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아마 이 장관까지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국회의원도 뭐 3번까지 하신 분인데 김종인과 이준석이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대통령으로 확정된 것 같은 윤석열한테 개길 수 있느냐. 그 뒤에 배우가 없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덤비냐. 이것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조만간에 김영환 씨 입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나올 겁니다. 이제.